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4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좌파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소가 돼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파 대통령 중에서는 뭐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받았죠. 그런데 좌파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재판장, 그러니까 법정에 서지 않았죠. 문재인이 처음으로 좌파 전직 대통령 중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전 사위 서창호 씨, 옛 사위죠.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금 전주지검에서 했고, 전주지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오늘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특가법상 뇌물. 그러면은 특가법 뇌물은 이 뇌물 액수가 지금 2억 1,700만 원으로 지목을 했는데,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그 혐의죠. 그 혐의로 아주 무거운 혐의로 기소를 했고, 이 전주지법이 아니고 전주지검에서 그 수사를 해왔는데, 전주지법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는 또 관련자들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은 저 양산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전에도 전주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 한 20명, 그리고 심지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다 소환을 했었습니다. 전주로. 또 그 중기부 장관, 차관, 심지어 경호처장까지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야 된다, 수사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그 사건인데, 결국 전주지검에서 마무리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해서 문재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한 20명 이상의 그 참고인,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문다혜 씨, 직접 수혜를 받은 문다혜 씨와 김정숙 씨를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았죠. 그리고 문재인도 검찰에서 불렀는데 두 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서면 질문서를 보냈는데, 서면 질문서도 묵살을 했습니다. 한 달 이상 묵살을 하니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더 이상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구사하지 않고 그냥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재명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사 없이 기소를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종의 봐주기 논란도 벌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일단 검찰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창호 씨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항공사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해서 받은 급여, 그리고 주급이 약 2억 1,700만 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문재인 부부가 생활비를 대줬는데, 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에서 그 이상직 그 씨가 대신 내준 꼴이 됐죠. 그다음부터는 생활비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문재인이 받은 뇌물이다. 그래서 문재인 뇌물,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뇌물 혐의입니다. 그냥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한 것이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아주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상직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또 했습니다. 지금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서창호 씨와 그 대신에 서창호 씨와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공범인데도 아마 가족이라고 해서 또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시민단체가 처음 고발해서 시작이 됐고, 그것을 다 창고에 전주지검장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창고에 다 묵혀놨었는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캐비넷에 있던 것을 꺼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특히 대가성이 있습니다. 대가성. 이상직 씨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공기업 이사장에 임명을 한 데 따른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상직 씨가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청와대 인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이 돼서 이 상태로 그냥 장관으로 내보내면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것이 또 덜통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사청문회가 없는 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었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2억 원 정도를 받고 장관 자리를 주려고 했단 말인가? 2억 원의 장관 자리. 자,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뭔가 특혜가 있지 않을까? 다른 또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도 여전히 있습니다. 장관 자리뿐이 아니고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어떤 황금 노선, 동남아 황금 노선을 배정을 해줬고 또 이스타 항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청와대가 개입해서 도와줬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 이 세무 문제를 또 무마하는데 개입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억 얼마의 이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거기다가 황금 노선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는데 그 편의의 대가가 2억 원에 그러니까 그럼 가지고 이 장관까지 시켜주려고 했을까? 장관도 시켜주고 다른 편의도 봐주고 그러니까 2억 뿐일까? 자, 이런 의혹도 완전히 지금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서창호 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메일, 수발신, 단순 보조 업무만 했고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상무직급에 맞는 그런 상무직급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월 800만 원 상당의 급여도 같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다. 태국에 만든 타이스타젯 그의 대표이사보다 2배나 많았다. 그러니 이게 뇌물인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서창호 씨의 채용하는 과정, 태국 이주 과정에 다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다. 그때 친인척 담당 행정관이 앞장서서 뭐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다 발로 뛰었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조사를 불러서 검찰이 하지 못했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날 겁니다. 하나는 드러나는데 좀 20명 이상을 소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경호원, 당시 경호원, 태국에 파견된 경호원의 계좌를 이용을 해서 또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때 유성아 씨와 양인혜스 씨, 이 사람들이 또 문다혜씨와 동거래 또 흔적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수차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때 청와대 특활비를 유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특활비 유용 의혹. 심지어 퇴임 직후에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현금을 돈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 씨에게 또 송금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것도 5천만 원이 평산마을에서 갑자기 어디서 났느냐. 퇴임 직후니까는 특활비 가져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서는 아예 뭐 조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됩니다. 문재인 과연 이 재판에 응할지 또 어떤 식으로 그 전에 감사원이 이 서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무례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죠. 자, 문재인이 여기에 제대로 재판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럴수록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예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진실,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문재인의 추악한 감춰진 그런 모습들이 또 드러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기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